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고요? 8월 이후 오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2024년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4년 혼돈의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은 사라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혼돈의 부동산 시장일까요? 저는 혼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상당수 많은 그런 전문가, 그 다음 언론에서 기사들이, 반대로 나오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어떤 기사는 좋은 쪽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난다,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있고, 또 반대로 안 좋다라고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과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 6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이때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주제로 합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투자 방법인데요. 핵심 지역 저점 매수 기회를 잡는 방법. 자, 여러분,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투자의 핵이다, 이런 얘기 제가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정말 입지 좋은 상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제가 느끼기는 거래량이 지금 부쩍부쩍 늘어나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8월이 완전히 시장이 확 바뀌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빨리 움직여서 투자의 방향을 정해서 투자를 해야지, 점점 더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런 투자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혼돈의 2024 부동산 시장. 자, 불확실성이 과연 사라질까요? 자, 벌써 우리 2022년, 23년도 계속 시장 안 좋다, 이런 얘기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왔죠. 그런데 지금 2024년도도 지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 서울 곳곳에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고금리다, 그리고 이 경제의 어떤 부진,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이 상승 시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부동산 시장,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 혼란하다고 보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혼란하십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50곳, 3개월째 올랐다, 가격 올랐다. 50곳이래요. 아파트 50곳. 강남 압구정 신현대 해서 이렇게 소위 고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밑에 신문을 보면요, 고금리 부동산 경기 부진 여파, 1분기 가계빚 2.5조. 자,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의 대출 수요가 둔화된다다 정책 대출 상품 공급도 줄어든 영향이다. 여기 또 상당히 좀 안 좋게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좋은 기사와 안 좋은 기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지금 시기다, 2024년도. 그럼 우리는 과연 이걸 어떤 기사를 믿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자, 2024년 1분기가 지났죠, 이제. 제가 1월달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1월달부터 변곡점이 생겨서, 변곡점 꺾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꺾이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변곡점이 1월달에 생겨서 3월달 거래량이 지난해 3,990건, 3,989건인가요? 최대 거래량 8월달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4,000건이 넘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월 거래량은 이제 조만간 5월 말이 되면 4월 거래량이 나오는데, 4월 거래량 역시 4,000건을 뛰어넘을 거예요. 올해 시장 뭐라 그랬죠? 상저하고의 시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 제가 누누이 드렸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보면 약세다. 이거 맞죠?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건 제가 상당히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서울 수도권은 3월 이후에 상승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방은 약보합 또는 하락 유지. 자, 서울은 상승,
저는 이제 1월부터 변곡점이 생겼다. 그러니까 1월부터 뭔가 투자를 하려면 변곡점이 생겨서 계속 오르기 전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일단 눈으로 보니까 3월 이후부터 지금 상승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은 약보합 또는 하락폭 유지. 자,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양극화가 커져서 서울 수도권은 오르고 오르는 지금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방은 반대로 가고 있죠. 약보합. 자, 하반기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5월이 이제 거의 지나갑니다. 그래서 5월 하반기 금리 인하 및 선거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일부 지역의 사업장, 정비 사업장에서는 가격 변동, 신고가 거래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 보이고 있으나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아파트 쏠림 현상. 이것은 바로 그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불거진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빌라 공급이 최하로 정말 뭐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신축 빌라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신축 빌라는 우리 서민의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해왔던 그런 주택이죠. 그것이 지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신축 빌라의 희소성이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에서 1월 10일 날 일시 대책이라고 해서 신축 빌라를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투자자에 한해서는, 개인에 한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파격적인 그런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빌라 시장의 희소같이 빌라 시장 조만간 희소가치가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전에 우리는 빠른 속도로 이 재개발 빌라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래량은 증가했는데 거래량은 늘어났죠.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매도 매수자 간의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매도 파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고요. 매수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래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늘어난다는 의미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매시장은 서울, 이거는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부동산 114에 나왔던 건데요. 서울은 고점이었던 2022년 4월 평균 가격과 비교시 지금 92% 수준까지 올라왔다. 아직 100%는 안 됐지만 92% 수준. 전국은 2021년 11월 고점 기준에서 89% 회복했다. 전국 평균 89%. 자, 그래서 이 서울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쫓아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저하고의 시장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전세 시장은요, 고점이었던 2022년 9월달, 지난해 9월에 평균 전세 가격을 넘어갔다. 전국은 2020년 5월 고점 기준에 96%까지 회복을 했다. 96%까지. 지금 전세 시장 뜨겁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 플러스 2년 해서 2020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전세를 들어가서 2년 살고 2022년도에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024년도가 되는 7월 말이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 전세를 놓는 그 임대인들은 좀 더 높은 가격에 놓겠죠. 정부에서 얘기하는 착한 임대인, 선한 임대인으로 남아줬으면 좋겠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이 4년 동안 2%밖에 못 올렸는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새로 전세를 놓을 때는 가격을 왕창 올려서 놓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전세가 불안은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7월 이후에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세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전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시 매매 수요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세와 매매의 상승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2024년 3월, 4월 4천 건 넘어서며 거래량 증가세로 바뀜.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지난해
8월이죠. 지난해 8월 달에 3,889건으로 3,999건이 아니라 3,899건이네요. 이게 최대의 거래량이었어요. 근데 9월 달 되니까 거래량이 좀 떨어졌죠. 한 500건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400건.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쭉 갑자기 푹 폭락하죠. 2,337. 그 다음에 11월 달 되니까 1,843. 12월 달 되니까 1824로 바닥을 찍습니다. 12월 달에. 그러면서 1월 달에 2568로 다시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1월 달 생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2월 달은 거의 비슷하게 1월 달과 조금 못 미치지만 거의 비슷하게 갔다면 3월 달은 2511건에서 폭발적으로 4060건으로 뛰었습니다. 3월 달 거래량이. 4월 달 거래량도 이 4060건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그런 거래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공급은요. 2024년 분양계획 물량은 전국 약 32만 3천 가구, 32.3만 호. 21년, 22년과 비교시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다. 공급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및 재고 물량은 2023년도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2024년부터 감소했어요. 지금 감소하고 서울도 약 12,000호 정도로 올해 입주 물량이 2024년 입주 물량이 12,000호 정도. 그래서 23년에 36% 수준으로 급감했답니다. 그 지금 이 공급을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늘리려고 지금 지금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밀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지금 활성화시켜서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후다닥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부족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도 12,000호 정도가 입주 물량이지만 내년은 만 가구 이하로 내년은 더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부동산의 철칙이라고 그랬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보다 수요가 작으면, 즉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재테크할 때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인허가 물량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지금 건축비,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값들 엄청 오르고요. 건축비, 인건비 다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게 전부 너무 올라가지고요. 이 사업성이 지금 안 나오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사업성. 그래서 이게 공급 부족이 이게 사업성이 잘 나와야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잘 뭔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 자재값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건설회사에서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할 때,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재개발에 투자할 때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우리 다 봐야 되잖아요. 입지도 봐야 되고, 거기 층도 봐야 되고, 하여간 주변에 뭐가 있나도 봐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봐야 되는데, 이제는 무조건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사업성입니다. 이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정말 관건이에요. 이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재개발 한다고 해서, 재건축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예전같이 다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용적률도 올려주고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도 역시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가능한 거지, 사업성이 전혀 없는데 용적률 좀 높여준다고 해서 될까요? 안 돼. 그런 데들. 그래서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싸다고 외곽 지역에 재개발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 정말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분양 계획 물량 및 재고 예정 입주 물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음, 이게 뭐, 전국, 이게 이제 이 큰 막대 그래프가 전국이에요. 이 파란색이 전국이고 초록색이 서울인데요. 서울을, 이 뭐 전국은 뭐 그렇다고 쳐도 서울은 이거 심각하네요. 그렇죠? 서울 보면은 여기 24,000, 서울은 심각합니다. 분양 플러스 분양 계획 물량 및 재고 플러스 입주 예정 물량. 이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하고 이 서울하고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이 지금 가장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인허가 물량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허가 물량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국 42만 3,363 가구, 서울 53,662. 그렇죠. 인허가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2020년도 25,337. 자, 2023년 21,284. 그렇죠? 점점 지금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가 어디에 지방에 살든 뭐 경기도에 살든 어디에 살더라도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서울에 해야 된다. 이거 제가 정말 입이 아프게 많이 말씀드렸죠. 서울에 무조건 해놔야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다른 그런 주에 사는 분들이 미국의 가장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뉴욕에 우리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못 들어가 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거기에 조그만 집 하나라도 워낙 비싸니까요. 마련해 줘야지. 이게 미국 그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항상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모들 같이 우리나라 부모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도 사는 거야 뭐 지방에 살든 상관없지만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재테크를 위해서 할 때는 서울에 있는 그런 재개발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최상급지의 빌라를 사주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답이 옵니다. 네. 자, 정부 정책 방향이요. 지금 여소야대가 됐죠. 여소야대가 되면서, 어떤 분들은 여소야대가 되니까 이제 부동산 뭐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지, 만약에 여당이 선거에서 이겼다면, 이런 규제들, 뭐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격을 전부 현실화하는, 여태까지 공시가격 뭐, 해왔던 것들 현실화하는 로드맵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임대차 입법 폐지 또는 축소 이런 것들 다 없앴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제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상 물 건너갔죠. 물 건너갔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은 뚜렷하잖아요. 어쨌든 규제 완화 쪽으로 가 있으니까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해주더라도 그래도 지방세법을 바꿔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들 취득세 중과 같은 거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정부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도 국회에서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양도세 중과를 지금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죠. 중과가 아니고 일반 세율로 할 수 있게끔 1년 단위로 지금 다시 재지정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여소야대가 됐다 그러고 갑자기 시장이 바뀌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단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그런 것들로 조금씩 정부에서 한꺼번에 손은 못 대지만 바꿔나가는 거지 이게 뭐 갑자기 뭐 집값이 뚝 떨어지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부동산 양극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말씀드렸죠. 그런데 입지 선호도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 이런 입지 선호도, 이런 지역들은 수요층이 몰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 별로 나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안 살고 싶어.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가격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양극화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장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서울과 수도권이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7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매가 전세가가, 그러니까 8월 이후부터 매매가 전세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그런 시기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될 거다. 금리 인하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단지 지금 미국이 경제 상황이 의외로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자꾸 좋으니까 이 금리 인하를 조금씩 늦추는데, 하지만 추세 방향성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금리가 내려가는 쪽이잖아요, 미국이. 단지 그게 조금 늦춰지고 있을 뿐이지. 11월에 선거의 미국 대선이 있죠. 그 전에는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6월이나 7월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는 뭐 될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로 우리가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이게 서울도요, 지역적으로 양극화가 커지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서울도 25개 구나 있지만 25개 구가 다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5개 구 중에서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 개발 지역으로 뭔가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을 해놨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판단을 해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강의에 오시면은 강의에서 다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화된 부동산 시장, 양극화된 부동산 시장,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다.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커진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양극화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단 어디에 사업성이 나오는 이 지역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사업성 나오는 지역을 빨리 캐치해서 잡아서 들어가야 우리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확인하십시오. 제 강의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궁금증 다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